안녕하십니까. 8월 7일 수요일 모닝브리핑입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가 일제히 반등을 했습니다. 먼저 PMG닷컴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우지수 294포인트 0.76%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 1.04% 상승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장 마감 한 1시간 정도부터는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그렇죠. 자, 그렇다면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지도 좀 체크하시라.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준비한 내용 좀 보도록 하죠. 준비한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의 상승, 반등은 어제 또 일본 증시가 큰 폭의 상승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반등을 보였죠. 전날 이 급락했다가 잠깐 한번 일본 시장 차트 한번 보시죠. 니케이 225 한번 보시죠.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 이제 크게 대두되면서 미국 경기 침체, 이 블랙 먼데이 때 무려 12.4% 급락했다가 어제는 10.23%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죠, 사실상.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참 아쉽죠. 이 국내 증시 이 코스피는 한 8% 급락했다가 기껏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요. 이 반등폭이 좀 크진 않았습니다. 자, 하나씩 좀 풀어가 보죠. 자, 일본도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 먼저 나스닥 지수 한번 보시죠. 최근 3일간의 어떤 급락세. 물론 이제 어제 나스닥 지수는 6%대 6.36% 급락해서 이제 200일선. 자, 200일선에서는 주식을 단기적으로는 사야 된다. 항상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물론 이번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앞으로 V자형 상승은 당장 기대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상당히 당분간은 변동성이 계속 좀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8월 달에 이벤트가 그렇게 그 변곡점을 알리는 어떤 중요한 신호가 나올까? 왜냐하면 8월 일정 해봤자 지금 원래 이제 시즌상, 그러니까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그 1년간의 어떤 주기로 봤을 때 이 8, 9월달 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8월달 잭스로 미팅 8월 하순입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8월 28일이죠. 그러니까 8월 하순에 이벤트가 있단 말이죠. 그 안까지는 이벤트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노이즈,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그 다음에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 다음에 중동 전쟁 우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AI 거품론, 이런 부분, 익히 이제 뉴스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게 반영해서 이제 주가 이렇게 급락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제 기대감은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위원장이 어떤 말을 할까? 시장을 좀 안정시키는 발언을 할까? 엔비디아 실적은 잘 나올까? 그리고 이제 9월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선물 옵션 만기일. 지금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옵션 포지션이 어떤가? 하방인가? 상방인가?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매매를 좀 잘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변동성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 뜨면 줄여놓고 오후에 그러니까 외국인들 선물 매매 동향 보면서 오전에 외국인들 선물 매수하는 듯 하면서 오르면 좀 줄여놓고 장후반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나오면서 좀 밀리면 다시 사놓고, 즉 변동성이 극심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들고 있어야겠죠.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물론 이제 반등폭이 아주 강할 때는 이제 비중을 좀 일부는 좀 줄여놓고 이렇게 전략을 해야겠지만 반등폭이 약할 때는 비중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변동성을 또 활용해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르면 쫓아가서 나만 이 반등에서 소외되는 거 아니야? 추격 매수하면 물립니다. 네, 이런 장에 계속 물리잖아요. 이게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빠지면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던지게 되고, 그럼 엇박자 매매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죠. 그냥 지켜보거나, 네, 매매 익숙지 않다면 지켜보거나, 좀 매매에 능수가 나가면 뭐 빠지면 샀다가 오르면 줄였다가 해야 하는데 그게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계속 좀 예의 주셔야 되고, 뭔가 이제 시장의 어떤 변곡점이 좀 나오는지를, 네,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일단 이제 긍정적인 것은 VIX 지수, 이 공포 지수로 불리는 이제 그 VIX가 급락을 했죠. 2010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이 VIX부터 먼저 보시죠. 어제도 한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65까지 갔다가 이제 이렇게 단기 고점을 친 거죠. 네, 공포 지수는. 그리고 이제 오늘도 네, 28.16% 급락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 바닥은 나왔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할 것은 바닥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추세가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건 아니다. 당장. 그걸 이제 염두에 좀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의 이제 공포 게이지인, 네, 이 변동성 지수가 이 코비드 19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였다는 거죠. 자, 네, 뭐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보셔야겠죠. 네, 지금 일본 엔화에 대한, 네, 미달러 환율을 보십시오. 자, 지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에, 네, 달러당 이제 161엔까지 올랐다가 지금 이제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142까지 빠졌다가 좀 144. 그러니까 142가 일단, 네, 단기 저점을 만든 거냐? 그러면은 물론 이것도 당장 V자형 반등은 어려울 겁니다. 왜냐? 일본은행에서 추가적인 뭐 금리 인상 가능성 내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변동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일단 이렇게 이제 큰 변동성은 나오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좀, 네, 감안했을 때, 네, 감안했을 때, 자, 나스닥 지수나 이런 건 당분간 이제 물퉁물퉁한 흐름 볼 것이고, 일본 니케이도 이제 어제 이제 급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게 당장 V자형으로 좀 가면 좋겠습니다만은 변동성이 계속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미국 시장까지 좀 올랐는데 사실 미국 시장 오름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네, 오늘 좀 상승 출발하게 되면 오전에 또 일부 줄이자, 뭐 이런 심리도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 보기 전에, 네, 여기 한번 보죠. 월가 코멘트를 잠깐 보시죠. 네, 골드만삭스는 S&P 500 지수가 한 5% 하락하게 되면, 하락했을 때 좀 매수하게 되면 대체로 좀, 네, 수익이 좀 낮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LPL 파이낸셜의 퀸스 크로스비 자주 등장하는 투자 전략가죠. 어떤 기준으로 봐도 시장은 과매도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을 할 것이다. 살짝 반등했습니다. 다만 지금 남아있는 의문은, 네, 투매를 불러일으킨 우려의 완화 여부로 변동성은 당분간 좀 지속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베어드의 이제 투자 전략가 로스 메이필드라는 사람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계속 청산되면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성장에 대한 공포는 너무 지나치다. 그러니까 이제 낙폭은 너무 컸다. 그러나 변동성은 당분간 계속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겠죠. 자, 그리고 네, 네, 슐레이프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네요. 네,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제 붕괴 영역, 그러니까 아주 과매도 투매 상태 영역에 이르렀을 때, 적어도, 네, 어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단기 바닥을 좀 확인하기 전까지는, 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돈을 투입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죠. 네, 그런 부분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과 같다. 의외로 하자면.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너무 많이 빠졌다고 해서 바닥이 확인 안 된 가운데 새 자금 투입해서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조금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다 동일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 어제 12포인트 급반등해서 우리 시장 올랐고, 자, 오늘은 3.5포인트 대략 한 1%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쭉쭉 뻗어가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또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일단 일본 증시의 상승 여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이런 이제 미국 주식들의 시간의 거래 동향, 이런 부분 좀 체크해야겠죠. 자, 잠깐 볼까요? 엔비디아 정규 시장에서 3.36% 상승했습니다. 지금 보합세 보이고 있죠. 애플이 어제 좀 빠졌고, 자, 마이크로소프트 시간 거래에서 약보합 보이고 있네요. 자, 일단 그렇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좀 이런 것들이 좀 올라줘야 되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그냥 약보합 정도나 보합선에서 크게 변동이 좀 없는 모습이네요. 그 정도 좀 감안하셔야 할 것 같고, 그래도 이제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가 한 3.5포인트 좀 올랐다는 점, 그 점 좀 감안하셔야 할 것 같고, 다른 건 중동 정세 불안해도 국제 유가는 그렇게 변동성이 크진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좀 빠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VIX가 변동성이 컸고요. 자, S&P 500 맵 보시죠. 간단하죠. 낙보기 껐던 엔비디아 좀 올라가면서 다른 반도체 좀 움직였는데, 이렇다 저렇다 좀 얘기하기 좀 껄끄럽습니다. 금융 올랐고요. 테슬라 강보합 정도로 끝났네요. 자, 그 다음에 ETF는 어떻습니까? 지수 올라가니까 오늘 이제 레버리지 ETF 정도 올라섰죠. TQQQ 2.5%, SPXR 2.62, 그 다음에 이제 지수하고 동일하게 SPY나 QQQ는 지수하고 동일하게 올랐는데 오늘은 지수보다 좀 덜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테크 ETF들도 동향이 좀 이렇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반등이 좀 크게 나오면서 상승이 그나마 좀 양호했다. 이 정도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간략하게 어제 장 간략하게 좀 요약만 하겠습니다. 자, 니케이 225가 하루 전에 12% 급락했다고 어제 10% 급등했죠. 코스피는 하루 전에, 그러니까 5일날 8.77% 급락했는데 3.35밖에 반등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양상 보게 되면 이 장대 음봉에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났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만큼 정도 장악을 했잖아요. 3분의 2까지 가까이 장악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났으면은 요 정도밖에 못 올랐다는 얘기죠. 요 정도밖에. 이것도 음봉이 좀 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좀 약한 거죠. 아쉽죠, 이게. 코스닥도 6%, 코스닥 11.3% 오일날 급락했다가 이제 6.2. 그래도 이제 코스닥 반등이 좀 그나마 양호했네요. 좀 코스피가 좀 힘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삼성전자는 어제 음봉이 났어요, 또. 참, 외국인들 선물 매매 흐름에 따라서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또 다시 선물과 현물의 차이, 베이시스에 따라서 변동성이 또 커질 수 있다는 점, 그 점 알아두셔야 할 거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알려진 악재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새로운 뭔가 모멘텀이 뭔가를 찾아내면서 그간의 이제 변동성은 계속 있을 수 있다. 그걸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니케이 나스닥 어제자 차트였고요. 코스피 보시죠. 이런 모습이었어요. 여기까지 좀 오르면서 참 마감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했죠. 코스닥은 그래도 양봉 몸통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코스닥은 저런데 코스피는 그러냐? 거래소 외국인이 팔았잖아요. 장후반의 선물. 그러니까 수급주택 차트 이런 거 나올 겁니다. 외국인 선물 매매 차트를 좀 두껍게 해서 흐름을 좀 보십시오. 어제 같은 경우는 장 시작하고
한 10시 가까이 올랐다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선물 매수분을 줄이면서 결국은 매도로 줄어들었죠. 오후에. 그러니까 항상 뭐 매일 이렇지는 않지만 매일 이 흐름 자체를 파악을 하시라.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삼성전자 1.54%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4.8%대. 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어제 반등폭이 그나마 좀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어제는 기술적 반등이고 오늘 이제 추가 상승 만만치 않습니다. 네, 하루짜리 반등이었고 오늘은 다시 네, 종목들 간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좀 높다. 네, 그런 점 감안하면서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장 특징주의 수급이니 이런 거 거론하기 좀 어렵죠.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네, 글로벌 투자 전략가들의 어떤 네, 흐름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많이 빠진 건 맞다. 그러나 네, 악재가 완전히 해소된 상승 추세를 전환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에 노출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신규 자금을 바로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아직은 아니다. 네. 그렇게 이제 판단이 좀 되어집니다. 이제 뭐 사실상 신규 매수하는 분 입장보다도 기존의 주식 대응해서 어이없게 밀려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네, 실적이 좋은 종목이 굴면 인내심을 좀 가지고 또 이겨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일정 뭐 이런 일정이 좀 있네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